밴쿠버 올림픽도 보고 김연아 보면서 나도 피겨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이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등이 되는구나. 저는 레이백 스핀을 참 좋아했어요. 남녀 불문하고 김연아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다리가 꺾인 상태로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선수를 좀 복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피겨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찰란하 다나의 다나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다민이고요. 그냥 다나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살에 대전에 할머니 댁 갔다가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었는데 남성공원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안에서 연습하고 있는 언니들이 너무 예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한테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거기 계시는 선생님한테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뭐 선수를 해도 괜찮은지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대전이 아니라 천안에 살고 있어서 하지 못했고 뭐 밴쿠버 올림픽도 보고 김연아 보면서 나도 피겨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부모님께서 그러면 피겨를 시키자 라고 하셔가지고 2년 뒤에 대전으로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수를 하고 나서 서울로 상경을 하고 나서 거의 처음 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선이 이제 3위 안에 못 들면 체전을 못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위 안에는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1등 할 마음이 막 있었던 건 아니고 1등 하면 너무 좋고 예선을 통과를 해야지 체전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선만 통과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등이 되는구나. 확실히 서울에 와서 운동 훈련이 좀 다른가? 좀 비벼볼 만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랑 같이 스케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2명이나 스케이트 하는 게 조금 힘들고 부담이 됐어서 저는 프로그램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A, B, C, D조로 나눠져 있는데 D조에서부터 B조 올라갈 때까지 거의 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5개이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오래 썼고 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니아 연대기 OST로 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레이백 스핀을 참 좋아했어요. 레이백이 오르골 같고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도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해서 봤는데 스핀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을 그때부터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계체전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보던 분과 라이벌이 돼서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이겨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실제로 이겼던 시합이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날 컨디션이 전날에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대회장에 와서 막 프로그램에 집중 못할 정도로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아픈 게 더 문제니까. 그래서 온전히 다 열심히 임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구나를 좀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힘을 빼는 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 저한테 왔던 뭔가 좌절인 부상이 있었는데 시합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시합을 나가려면 뭔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시합 한 시합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연습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리가 꺾인 상태로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염자가 생겨가지고 그때 대회를 포기해야 돼서 너무 속상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발목 다쳤다 그랬더니 부모님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막 내가 제일 속상하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다 다쳐서 내가 제일 속상한데 왜 그렇게 나보고 뭐라고 하냐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계속 연습하는 점프가 오랫동안 안 될 때 슬럼프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슬럼프는 원래 있고 내가 오늘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좌절에 빠지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뭔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동요하지 말자.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마인드였었고 항상. 그래서 슬럼프가 크게 저를 낙심하게 만들 정도로 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남녀 불문하고 김연아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도 피겨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뭐 교육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선수들이 되게 잘 타는데 저보다 더 전 세대였던 김연아 선수가 정말 불모지거든요. 그때 챔피언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멘탈 관리도 충분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연아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 당시에 제가 포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겨는 남자가 되게 귀하기 때문에 남동생한테 오디션을 보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걔는 직접 제작사 분들을 만나러 갔었고, 저는 되게 아이스쇼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얘한테만 연락이 간 상태니까, 여자들은 차고 넘치니까 사실 저한테 막 기회가 많이 오진 않거든요. 가서 내 얘기도 좀 하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걔가 했어요. 그때 해가지고 감독님이 보자고 하셨고, 우리 누나가 유튜브 하는데 이래서 하긴 하셨는데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한번 보자, 직접 보자 라고 하셔서, 그때 포항했는데 마침 그 감독님이 경주에서 공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독님과 미팅을 하고 오디션을 봐라 해서 오디션을 보고 아이스쇼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겨 하면서 무대를 많이 섰기 때문에 그 무대가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고, 선수들을 데리고 연기를 가르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가 그래도 공연을 올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잘 수행해내고 내가 잘 즐길 때 그 에너지가 관객한테 전달돼서 결국엔 그게 잘 보여지는 것이니까 나는 나한테 믿고 좀 집중을 하고 잘 즐겨야겠다. 이 순간이 뭐 다시 오는 순간은 아니니까 잘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냥 열심히 제 유튜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스쇼 하면서 뭔가 쇼를 하는 사람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피겨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거를 맡겨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추우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안에 핫팩에 막 5개씩 그 원피스에 붙여서 하는 거. 근데 공연을 하면은 각성 상태여서 그런지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춥고 아프고 자시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이 공연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지, 관객들은 잘 즐겼는지, 이 영상이 잘 나올지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춥고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그 감독님께서 피겨를 소재 삼아서 뭔가 영화를 찍어보아야겠다, 독립영화로 찍게 된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있으니까 너가 주인공으로 해서 그럼 한번 찍어보자, 배우로 좀 해달라 라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훈련할 때의 그 느낌들과 나의 감정들, 내가 느꼈던 그 분노들, 뭐 어쨌든 사춘기니까 또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활 연기였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를 빼서 운동을 풀타임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저는 학교를 갔지만 오후에 꼭 연습을 가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저도 되게 놀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 그냥 뭔가 저한테 그게 되게 당연했어요. 연습하러 가는 게 되게 당연했고, 그리고 또 남동생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카페를 시작하게 됐냐. 근데 부모님 원래 포항에 계셨었는데 서울로 올라오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남동생은 카페를 너무 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카페 점장을 하셨었거든요. 카페를 오픈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 카페 이름은 장안평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다나입니다. 제 지금 활동명으로 카페를 짓게 됐고, 다나의 DANA 해서 Do Anything Now Again의 약자를 따서 다나로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모토여서, 그리고 또 그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서 짓게 되었고요. 저희 카페 시그니처 메뉴는 군고구마 라떼랑 사과꽃 홍차예요. 근데 군고구마 라떼가 왜 시그니처 메뉴냐면, 저희는 매장에서 고구마 기계로 고구마를 직접 구워요. 그래서 그거를 빻아서 페이스트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페이스트를 만든 거를 직접 이제 라떼로 만드는 거라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누가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군고구마 라떼를 꼭 먹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사과꽃 홍차는 어머니가 사과를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홍차를 이렇게 티로 부어 먹을 수 있게끔 눈으로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차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말차 라떼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는 찰나나다나가 아니라 남동생이랑 함께하는 남매 채널이 있었어요. 훈쌈 남매라고. 그거를 먼저 시작했다가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 피겨에 대한 미련의 그 욕구를 담아서 채널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찰나나다나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좀 신선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희소성이 있었던 것 같고, 유튜브 시장에서 피겨라는 컨텐츠가, 그리고 저의 미련이 담긴 욕망에서 나오는 동력, 이런 게 좀 유튜브를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게 담겨서 또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됐을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의 가장 예쁘고 젊은 시절을 남길 수 있는 게 그 무엇보다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더 그냥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고민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즐긴 거는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브이로그를 좀 잘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예능처럼 토크쇼를 하긴 했어요. 찬란한 파자마 파티 해가지고 일단 남동생 첫 출연으로 나오고, 그런 토크쇼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고, 약간 예능처럼. 네,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뷰가 넘은 제 남동생과 함께 촬영한 BTS Saves Love이랑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을 합친 노래를 가지고 만든 커버 무비. 애정이 가는 이유는 영상이 잘 돼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상이 안 됐으면 저한테 되게 비극적인 영상이었을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지원해 주시던 회사랑 회사에서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그냥 해야 되는,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막 기획하고 음악 찾고 의상 같은 거 막 다 이날 촬영이라서 근데 좀 빨리 보내주실 수 있냐 막 이런 컨택도 하고, 영상 구도는 어떻게 할지 막 생각하고, 카메라를 그때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원래 찍었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찍지 하다가 그냥 언니 폰으로, 그때 언니 폰이 최신 폰이었거든요. 그걸로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그리고 그 감독님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감독님이 막 터치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정도? 정말 어떻게 으쌰으쌰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마음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 영상이 잘 돼버려가지고 너무 고마운 영상이죠. 유언 킴벌리 화이트데이에서 건강한 여성들을 찾고 있었어요. 건강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상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마 부합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좋아야 된다는 조건을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화이트데이니까 여성성이 강조되면서 좀 스포티한 의상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의상도 구매를 하고 나이키 셋업이었거든요. 치마랑 아마 테니스 옷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밝고 좋은 에너지를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신서울 한복해서 뭐 촬영하고 오긴 했었는데, 별 해는 밤이라는 치마가 광고에 뜬 거예요. 제 광고에. 근데 그 치마가 너무 예뻤고 이거 스케이트랑 같이 협업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컨택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너무 이 옷을 입고 찍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 협찬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시작했던 인연이 계속 서로 되게 우호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광고를 또 찍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걸 입고 찍어야 됐던 날은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너무 피곤했고 너무 아침부터 일어났어야 됐고, 근데 그날 하필 또 자동차 문이 잠기는 대참사가 발생해서 제 예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시간대에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도 사람 더 많은 시간대에. 근데 잘 나왔죠? 제 예상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 되는 거고, 약간 얼굴이 좀 잘 붓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옷이 또 한복이고 하니까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겠다. 약간 부은 얼굴을 좀 덮는 용도 있고 한복이 블랙이라서 열심히 화장하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션 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패션과 인라인을 조금 합쳐서 피겨와 그런 걸 합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원대한 꿈이 있다면 스케이트 패션쇼를 하는 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미 파리에서 그걸 진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와,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구나. 어쨌든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츤데레 선생님? 빡세지만 재밌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애들을 막 웃기는 건 아니고 제 열정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진 않았거든요, 친구들한테. 뭐 이거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했는데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런 게 조금 맞나 보다. 오히려 막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취미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같이 재밌게 스케이트 타면서 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실력을 성장시켜야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처럼 따뜻한 말과 칭찬이 아이들을 좀 더 성장시킨다는 거를 최근에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가 이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공식 종목으로 선정된 거는 아직 아니지만 솔로 댄스 부분이라는 스케이트 종목이 새로 나왔어요. 원래 아이스 댄스라고 파트너와 같이 하는 건데 혼자서 이제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좀 복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 어제 스케이트를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뻔지르르 하고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내가 선수를 다시 하겠다는 말은 너무 도전이고 너무 멋진 시도고 그런 건데 실제로 선수를 하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살을 빼야 되면 살을 빼야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연습을 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살짝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추운 곳에서 그 고생하면서 연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시도했다가 포기하더라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목표로는 솔로 댄스 선수를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도 시도했다는 것에 좋을 것 같아요. 언니가 현실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은 피겨는 너무 일단 불모지입니다. 인기 종목이 아니고 프로 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피겨로 돈 벌어 먹고 살 거라는 생각으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외에 내가 뭔가 성장하고 싶다.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피겨 선수를 시킬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운동은 정말 아니에요. 어쩌면 집 한 채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큰 무대를 내가 채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야 되는, 강제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것과 넘어져도 계속 어쨌든 다시 일어나서 그거를 해내는 것, 거기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뭔가 그 운동들이 굉장히 속근육과 코어들을 많이 쓰고 팔동작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보여짐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동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게 맞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뭔가 나의 성장과 자신감도 제가 피겨를 통해서 되게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바란다면은 피겨만한 운동 참 좋은 것 같다.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훈련들을 뒷받침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적당히 절제되면서 아름다운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길이 되셨던 이거를 해내는 나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찰나나다나 구독자 여러분, 24만이나 됐는데 구독자 명칭도 따로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모로 제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혼자서 유튜브를 감당해내는 게 힘든 거를 아셔서인지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고 또 응원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카페에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만큼 해드리고 있나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공유 드리고 소식 많이 전할 테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찰나나 다나의 다나였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과 여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주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임쌤 화이팅! 안녕!